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자, 우리 3대 본이 정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본인가요? 오늘은 따라가 본입니다. 네. 갈수록 늘어가는 고독사 문제를 취재했는데요. 특수청소부가 청소하는 고독사 현장을 따라가서 함께 청소하고 왔습니다. 쉽지 않은 현장이었을 네. 걸로 보여요. 어떤 현장이었는지 조금만 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60대 남성이 숨진 지 2주 정도 된 현장입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했던 상태에서 발견됐는지 현장이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회적인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제도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40대 여성 그리고 그 옆에 굶어서 쓰러져 있던 아이 그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힘든 현장이었을 텐데 고독사 현장 따라가 보니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고인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신 지 2주 정도 된 현장입니다. 14년차 특수청소부와 함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발 아니에요? 지금 구더기가 번데기로 변태 걱정을 겪은 거예요. 아, 이렇게 버릴 거는 좀 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은 뭐 네. 부패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 보이는 혈흔이 네. 그 몸이 부패가 돼서 흘러내린 체액들이죠. 왜 머리카락이에요? 아, 머리카락이 저렇게 네네. 그냥 보통 저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 부패액도 나오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기간마다 좀 달라요. 그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마약 성분의 약이네요, 이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찾아가는 보건부. 네. 신용 정보에서 이 우표물이 와 있는 거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위치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예. 막걸리를. 약주를 이렇게 많이 드시고 다른 술하고는 다를 때 네. 맛이 또 든든하기도 하고 아, 식사 그래서, 대용으로. 네. 그래서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약간 날짜가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네. 이게 그럼- 가장 최근 날짜로 보이네요. 저는 맨날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고독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삶의 의지를 놔버리기 때문에 일단 집안 정리정돈이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쓰레기장처럼 바뀌어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 네.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놔버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결국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거고 2030 그런 청년들의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 현장도 좀 비슷한가요?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생활 살림들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고독사 위험에 놓이신 분들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더라. 지금 이렇게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외로움에 대처하고 실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찾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고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신호들을 누군가가 먼저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처음 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특수 청소기도 한데 정본이는 어땠습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안 좋았고 저 네. 때는 이 현장을 뭔가 고인에게 예를 갖추면서 얼른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또 입주민들 모르게 얼른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문제로 좀 예민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나와서야 이제 온몸에 그 냄새가 밴 게 느껴지고 뭐 자기 전에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만 고독사한 사람이 2,650여 명에 달한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원인이 뭘까요? 이게 1인 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극단적 네. 선택의 비중이 상당하다. 예. 네, 혹시 앵커들 이번 주가 세계 자살 예방 주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지나갔죠.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된 날인데요. 그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대의 경우에는 절반 넘게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였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대여섯 명 중 한 명꼴이었고요. 네. 제가 청소한 현장에서 나온 메모가 이제 곧 나올 텐데 네. 고인도 이렇게 다짐하고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진심 어린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상담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담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좀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김새별 특수청소부가 얼마 전 한 청년의 유품을 정리할 때 전화기를 받다고 하는데요. 네. 밤새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전화했는데 단 한 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통화가 안 되니까 도움을 아예 못 받은 거네요. 네, 보통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가장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때 근무하는 상담사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1393 응대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